빼앗긴 것은 사랑만이 아니다. -41화. 펜션 2층 침실에서 서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다. 새벽 5시가 넘어서야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서진우는 소파에서 잠든 듯 했지만 가끔 뒤척이는 걸 보니 역시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다. 서진우 씨. 서린이 조용히 불렀다. 서진우가 눈을 떴다. 깨어 계셨어요? 네. 한숨도 못 잤어요. 저도요. 서린이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문 틈으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다. 여기서 나가야 해요. 어떻게요? 문이 잠겼을 텐데. 확인은 해봐야죠. 서진우가 일어나 방문으로 갔다.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렸다. 딸각. 잠겨있지 않았다. 문이 열려요. 정말요? 서린이 놀라며 다가왔다. 왜 안 잠갔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상해요. 서진우가 문을 살짝 열었다. 복도는 고요했다. 희미한 복도등만 켜져 있을 뿐이었다. 나가볼까요? 조심해서요. 두 사람은 천천히 복도로 나왔다.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계단 입구에 도착했다.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서린이 속삭였다. 너무 조용해요. 함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가봐야죠. 지우를 구해야 하니까. 서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갔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1층 거실에 도착했다.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지만 역시 사람은 없었다. 정말 이상해요. 왜 아무도 안 지키고 있죠? 서진우가 의아해했다.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도망치는 걸 지켜보려고요.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일단 나가봐요.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서진우가 손잡이를 잡았다. 열렸다. 문도 안 잠갔네요. 정말 이상해요.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주변은 온통 산과 나무뿐이었다. 어디가 큰 길인지 알 수 없었다. 아래로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면 도로가 나올 거예요. 두 사람은 펜션 뒤편 산길로 접어들었다. 울퉁불퉁한 길이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계속 내려갔다. 10분쯤 걸었을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남자의 고함이었다. 서린이 뒤돌아보니 손전등 불빛이 보였다. 빨리 뛰어요. 서진우가 서린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다. 잡아. 놓치지 마. 여러 명의 남자들이 뒤쫓아왔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숨이 차올랐다. 조금만 더요. 서진우가 격려했다. 하지만 뒤쫓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저기 앞쪽에 큰 바위가 보였다. 바위 뒤로. 두 사람은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어디 갔어? 이 근처일 텐데. 남자들이 바로 옆을 지나갔다. 계속 찾아. 멀리 못 갔을 거야. 실장님한테 보고할까? 아직은 말고. 찾고 나서.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서리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안도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다. 조금 기다렸다가 움직여요. 네. 5분쯤 기다렸다.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제 갈까요? 바위 뒤에서 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조심스럽게 걸었다.
2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또 누가 와요? 큰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같았다. 이쪽 수색해. 네. 남자들이 흩어져서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린의 손에 땀이 났다.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였다. 서진우가 서린을 보며 입술로 말했다. 내가 주의를 끌게요. 서린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지우를 위해서요. 서진우가 갑자기 일어나 반대편으로 뛰었다. 저기, 남자들이 모두 서진우를 쫓아갔다. 잡아. 놓치지 마. 서린은 망설였다. 서진우를 두고 갈 수 없었다. 하지만 지우를 생각하니 움직여야 했다. 미안해요. 서린은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15분쯤 뛰었을까. 더 이상 추격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무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는 순간이었다. 수고하셨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린이 돌아보니 이창민이 서 있었다. 옆에는 부하 2명이 있었다. 어떻게? GPS예요. 이창민이 서린의 가방을 가리켰다. 언제요? 차에 태울 때 넣었죠. 아주 작은 거라서 못 느끼셨을 거예요. 서린은 완전히 당한 것이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구나. 그렇죠. 탈출하도록 놔둔 것도, 문을 안 잠근 것도 다 계획이었어요.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재미있잖아요. 이창민이 비웃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이요. 이 미친. 미쳤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이창민이 서린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지금 지우 목숨이 제 손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우를 돌려줘요. 그러려면 USB를 찾아야죠. 이미 없다고 했잖아요. 오나경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어떻게요? 병원에 데려다 드릴게요. 이창민이 차를 가리켰다. 타세요. 서진우 씨는요? 걱정 마세요. 우리 사람들이 데려올 거예요. 서린은 어쩔 수 없이 차에 탔다. 산길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나왔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20분쯤 달렸을 때 또 다른 차가 뒤에서 따라왔다. 서진우를 태운 차였다. 차들이 나란히 섰다. 서진우도 내렸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창민이 끼어들었다. 감동적인 재회는 나중에 하시고 이제 병원 갈까요? 지금이요? 오나경한테 USB 위치 물어봐야죠. 하지만 새벽인데 면회 시간은 상관없어요. 제가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창민의 자신감에 서린이 불안했다. 세 사람은 이창민의 차에 탔다. 서울로 향했다. 차 안에서 이창민이 말했다. 30분 드릴게요. 30분이요? 네. 오나경한테 USB 위치를 물어보는데 30분이면 충분하죠. 너무 짧아요. 충분해요. 30분 넘으면 지우가 위험해져요. 이창민의 협박에 서린이 주먹을 쥐었다. 1시간 반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다. 삼성서울병원이 보였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30분이에요. 1초라도 늦으면 지우한테 전화해서. 이창민이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서린은 급하게 차에서 내렸다. 같이 갈게요. 서진우가 따라왔다. 중환자실로 향했다. 경비가 막아섰다. 면회 시간이 아닙니다. 긴급한 일이에요. 그래도 안 됩니다. 제발이요. 제 아들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서린의 절박함에 경비가 망설였다. 담당 의사와 상의해봐야. 시간이 없어요. 서린이 소리쳤다. 그때 간호사가 나왔다. 무슨 일이세요? 오나경 씨를 만나야 해요. 환자 상태가 안 좋은데요.
5분만요. 제발이요.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간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5분만이에요. 감사합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오나경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다. 오나경 씨. 서린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오나경이 천천히 눈을 떴다. 서린 씨. USB가 어디 있어요? 정말 어디에 숨겨뒀어요? 집에, 침실, 서랍, 없었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오나경의 눈이 커졌다. 그럴 리가. 다른 곳은요? 혹시 다른 곳에도 숨겨뒀어요? 서린이 다급하게 물었다. 오나경이 잠시 생각하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다. 회사, 사물함. 회사 사물함이요? 네. 15층, PR팀, 제 사물함. 비밀번호는요? 9, 6, 4, 2. 서린이 급하게 메모했다. 다른 곳은요? 그게 전부예요. 정말요? 네. 두 곳뿐이에요. 오나경이 힘들어하기 시작했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나가셔야 해요. 환자가 힘들어해요. 조금만요. 안 됩니다. 오나경 씨, 정말 그게 전부예요? 서린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오나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그들은 위험해요. 알고 있어요. 서린은 중환자실을 나왔다. 어떻게 됐어요? 서진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회사 사물함에 있대요. 그럼 가봐야겠네요. 밖으로 나가니 이창민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위치 알아냈어요? 네. 어디죠? 강성그룹 본사 15층 사물함이래요. 좋아요. 가시죠. 세 사람은 다시 차에 탔다. 강성그룹 본사까지는 30분 거리였다. 차 안에서 서리는 창밖을 바라봤다. 과연 사물함에 USB가 있을까? 집에서도 없었는데.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곧 도착해요. 이창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전 8시 강성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내려요.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이창민이 직원 카드로 출입문을 열었다. 15층이죠? 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땡. 15층에 도착했다. 복도로 나왔다. 아직 출근한 직원이 별로 없었다. 어디죠? 복도 끝이래요. PR팀 사무실을 지나 복도 끝으로 갔다. 사물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오나경 사물함을 찾아야 해요. 이름표를 하나씩 확인했다. 가운데쯤에 오나경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여기에요. 서린의 손이 떨렸다.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9642. 딸각. 사물함이 열렸다. 서린은 숨을 참고 안을 들여다봤다. 하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없어요.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라고요? 이창민이 직접 확인했다. 정말 없네요. 서진우도 사물함을 다시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오나경이 분명히 여기 있다고 했는데 거짓말한 건 아니고요? 이창민이 의심했다. 아니에요. 진짜 여기 있다고 했어요. 그럼 누가 먼저 가져간 거네요. 이창민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큰일이네요. 왜요? USB를 못 찾으면 지우도 못 찾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서린이 소리쳤다. 그럼 찾아야죠. 이창민이 핸드폰을 꺼냈다. 확인해 봐야겠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15층 사물함 확인했는데 없어. 누가 먼저 가져간 것 같아. 박 이사 쪽은 어때? 그것도 아니고 김 이사는? 그것도
이창민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계속 찾아봐. 반드시 찾아야 해. 전화를 끄는 이창민이 서린을 봤다.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아무도 못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서린이 불안해했다. 이창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전화를 걸었다. 오나경 집을 다시 뒤져봐. 천장, 벽안, 바닥 밑까지. 있을 만한 곳은 다 뒤져. 전화를 끊고 서린에게 말했다. 일단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요? 1시간쯤? 1시간이나요? USB를 찾아야 지우를 돌려줄 수 있어요. 이창민의 말에 서린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본사 1층 로비로 내려왔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점점 많아졌다. 저기 앉아서 기다려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았다. 서린은 시계를 보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30분이 지났다. 이창민의 핸드폰이 울렸다. 뭐, 정말? 어디서? 이창민의 얼굴이 밝아졌다. 천장에? 거기를 생각 못했네. 잘했어. 그대로 가지고 있어. 전화를 끊고 서린을 봤다. 찾았대요. 정말요? 네. 오나경 집 침실 천장에 숨겨져 있었대요. 서린은 오나경의 치밀함에 감탄했다. 그럼 이제 지우를 돌려주는 거죠? 물론이죠. 어디 있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세 사람은 다시 차에 탔다. 이창민은 경기도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예요. 1시간쯤 달렸다. 차는 점점 외진 곳으로 향했다. 여기가 어디예요? 안전한 곳이에요. 주변에는 건물이 거의 없었다. 공장지대 같았다. 또 20분쯤 달리자 낡은 건물이 나타났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 저기예요? 네. 차에서 내렸다. 서린의 다리가 떨렸다. 지우가 저 안에 있어요? 네. 이창민이 철문을 밀어 열었다. 삐걱. 어둡고 습한 공기가 밀려왔다. 들어가시죠. 복도를 지나 넓은 공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공간 중앙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지우가 그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지우야. 서린이 달려가려는 순간 사방에서 조명이 켜졌다. 눈이 부셨다. 눈을 뜨니 주변에 남자들이 10명 넘게 서 있었다. 이창민이 서린과 서진우를 막아섰다. 움직이지 마세요. 무슨 짓이에요? 서린이 소리쳤다. 진정하세요.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창민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